지난 시간에 엑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 토션일 때, 그 다음에 밴딩일 때, 그 단면의 형태가 두 가지 재료 이상으로 구성이 될 때, 그럴 때 뭐 샤프트면 토션을 받고 이제 밴딩일 땐 빔에서 밴딩 받을 때 그때 응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론식에다가 그거를 엑셀로 프로그램 같이 짰었죠. 맞죠? 네. 네. 그, 그런 다음에 그때 내가 그 엑셀로 짜는 걸 호목이라고 얘기했었죠. 안 했었어요? 하여간 난 그거를 호목으로 낸 걸로 기억을 해서 내가 다시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하여간 오늘 좀 뒤늦게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걸 엑셀로 같이 짰으니까 그걸 엑셀로 그 샤프트하고 빔 이렇게 해서 인풋하고 아웃풋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아웃풋은 항상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래프로. 네? 네. 우리 엔지니어는 읽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항상 그래프로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자, 사실 그 우리 재료학 1에서 나갈 내용은 뭐 많은 내용이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디플렉션 그 다음 이론이 이제 디플렉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디플렉션은 이제 챕터 11으로 재료학 2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면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 재료역학 시간에 그 역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차원 구조물을 선택을 하는데 1차원 구조물의 그 바와 그다음에 샤프트, 빔, 이제 칼럼이 있는데 뭐 칼럼은 이제 그 이 빔에서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잠깐 생략을 하고요. 자, 반은 뭐 늘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세 개를 비교를 하고자 해요. 반은 이제 그 일단 하중이 엑시얼 포스가 로 가해지고요. 그 뭐 엑시얼 포스가 0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엑시얼 포스 X로 표시했습니다. 가해지고요. 샤프트에서는 그 폴스 이건 지금 폴스와 밴딩 모멘트를 둘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폴스는 이렇게 가해지고 샤프트에는 폴스는 안 가해지고 대신에 트위스팅 모멘트가 가해진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빔에서는 우리가 지금 빔 단면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빔은요 보통 이제 수직 방향의 하중과 이렇게 밴딩 모멘트를 이제 같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폴스는 시어 폴스 여기 Y와 하고 Z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쪽이 이제 X고 이게 이제 Y고 이게 뭐 수직 방향이 Z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시어 폴스가 이쪽 그 Y나 Z 그러니까 FY, FZ 그 다음에 이것이 FX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밴딩에서는 일단 모멘트 Z만 지금 배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트위스팅 모멘트 X라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팅 모멘트 X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밴딩 모멘트가 Y나 G 방향으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프로퍼티, 과연 단면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단면의 그 특성에서 바에서는 단면적이 바로 단면의 특성으로 나타나서 A 해가지고 적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에서는 단면의 특성이 이 R 제곱의 DA, 즉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빔은 단면의 그 높이 Y를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하는 그 밴딩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바로 단면의 특성을 대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바에서는 당연히 이제 엑시얼 포스 fx를 이제 단면적으로 나눠지는 해서 이제 시그마 x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팅 샤프트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하중 여기 t 여기 t라고 했는데 모멘트 x가 우리가 t라고도 표현을 하죠. t 그 다음에 단면의 특성이 이제 ip다.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곱하기 r 이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빔에서는 지금 시그마 x, 그러니까 여기도 시그마 x요, 여기도 시그마 x입니다. 왜냐하면 그 측방향으로 나타나는 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밴딩 모멘트에다가 단면의 특성이 IZ, 그 다음에 곱하기 Y로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나오고, 자, 스트레인은 물론 이제 이때는 재료가 하나로 구성될 때예요. 그 스트레인이 델타 오버 L 혹은 뭐 당연히 시그마 델타 오버 L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타우에서 감마가 이제 이 G 값으로 시어 음, 감마가 시어 스트레인이니까 이 시어 스트레스에서 G로 나눠지는 거죠. 바로 요만큼이 이제 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나누기 G. 그 다음에 입실론 X는 마찬가지로 시그마 X에다가 2로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바가 됐던 트위스트, 그다음 빔에서 서로 그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진짜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디포메이션 델타는 F 힘 곱하기 길이 그 다음에 AE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각도 샤프트에서는 TL 나누기 GIP 그 다음에 빔에서의 세타는 모멘트 나누기 L의 EE I 이렇게 나오고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인장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영스 모듈러스 빔에서도 인장이에요.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 토션에서는 시어 스트레스니까 이제 G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빔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샤프트와 바에서의 그 하중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빔의 단면 특성이에요. 단면 특성. 빔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 그러니까 Y 제곱을 적분한 거 있죠. 그것이 단면 특성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감마 스트레인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떤 이론을 이해를 할 때 그 각각을 별도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대끼를 하면서 역학의 전체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샘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빔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그 앞에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왼쪽에 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세타입니다. 세타. 즉 이게 변형전이에요. 변형전에 변형전에 색깔이 바뀌냐? 변형 전에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빔에 양단에 이제 모멘트 제로가 가해졌을 때, 요 이제 모멘트가 제로가 가해진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같이 가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모멘트 제로와 모멘트 제로가 가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가는 각도가 바로 요 일반적인 요게 이제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타가 이쪽이 이제 x니까 이 돌아가는 세타가 당연히 이제 그 x의 함수가 되겠죠. x의 함수가 되고 그 x의 함수인 세타를 이제 x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길이에 따라서 돌아가는 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율은 지금 일정하죠. 그래서 맨 그 x 이퀄 l일 때 x 이퀄 l일 때 돌아가는 각도가 세타 제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타 제로 나누기 l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고요. 그것이 r분의 1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결과인데 즉 r 곱하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r 세타는 r 세타 제로는 r 세타는 뭐예요? r 곱하기 세타 하면은 바로 이 x가 나오죠. 길이. 네, 그래서 요 dx다라고 하는 요게 지오메트리컬하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오버 r은 d 세타의 dx다. 1 오버 r이 지금 결국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k라고 표시합니다. 커비처. 카파인데 사실은 k 해서 커비처. 그래서 그 모멘트가 가해질 때 많이 그 변형이 커지는 게 이제 커비처인데 그 자 그래서 D 지금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D 세타 dx가 모멘트의 EIC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세타 제로 L이기 때문에 L이기 때문에 세타 제로가 모멘트 L 나누기 EI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처음에 우리가 그 세타가 변화하는 U를 미지수였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모멘트의 나누기 EI로 이제 표시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혹은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구조 해석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어떤 형태가 많이 어, 표시되냐면은요. 모멘트 이퀄 EI 커비처 이렇게 지금 표시합니다. 지금 모멘트의 EI에 이거를 우리가 커비처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치 힘과 변형과 물성치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마치 스프링에서 뭐예요? F 이꼴 KX 그런 형태입니다. 그 K가 바로 물성치죠. 그리고 X가 변형이죠. 그래서 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지는 모멘트와 변형, 그래서 변형을 커비처를 한다면은 EI가 바로 빔에서의 스티프니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아까 나왔던 토션과 비교하면은 돌아가는 각도 PLGI 그다음에 이 델타는 PL 나누기 EA.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개념이 우리 재료역학 1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론입니다. 네?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요 세 가지를 유도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단면이 지난 시간에 했듯이 단면이 물성치가 막 다를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beam in series or parallel connection 우리가 토션에서도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중요한 곳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빔일 때 매우 그 유사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빔 인 시리즈라 해가지고 그 빔이 두 개가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이 됐어요.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EI 값이 지금 다른 빔들이에요. E 곱하기 I. 그러니까 E가 얼마고 I가 각각이 얼마냐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EI가 항상 둘이 같이 곱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가 크고 I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E가 작고 I가 커서 결국 두 개가 곱한 게 같기만 하다면은 빔으로서의 특성은 같게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EI가 마치 스프링의 뭐라고요? 스프링 콘스탄트, 스프링 상수처럼 그냥 K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토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GI, 토션에서도 GI가 그러한 개념이 됐습니다. 영스 모듈러스와 IP가 각각이 값보다도 곱한 그 값이 같기만 하면은 토션에서의 스티프니스가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빔에서 그러니까 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E 곱하기 A가 같다면은 면적이 크고 E가 작던 뭐 E가 커서 E가 작던 역시 당겨질 때 나타나는 그 스티프니스 특성은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빔에서의 스티프니스는 EI, GIP, EA라고 이해를 해 주면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빔인 시리즈 해가지고 빔 두 개가 E1, A1, I1, 그 다음에 E2, I2 해서 각각의 길이가 L1, L2예요. 그랬을 때 끝단에서 M이 가해졌어요. 모멘트가. 그랬을 때 이 끝단에 가해지는 모멘트에 의해서 이게 얼마만큼 돌아갈까? 이것이 주어지고 요놈이 과연 얼마만큼 돌아갈까 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이제 힘의 평형을 봐야 돼요. 힘의 평형. 즉, 여기가 모멘트가 가해졌으니까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체를 봐도 좋고요. 요 놈을 따로 떼서 여기가 모멘트니까 여기도 모멘트가 존재해야 되겠죠. 평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걸리니까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그 바로 옆에도 지금 모멘트가 걸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요것이 또 이게 걸리니까 또 왼쪽에서도 이게 걸려야 되겠고. 혹은 뭐 전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 모멘트가 걸리니까 여기에 반력 모멘트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전체가 평형이면 각 일부분도 다 평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그 평형에 의해서 반력이 그냥 구해져요. 물성치와 상관없게.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태티컬리 디터미네이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EI랑 상관없이 그냥 반력의 힘이 계산되는 문제가 우리가 스태티컬리 디터미네이트, 즉 정력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반력을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바일 때도 했었죠. 스프링일 때도 했었죠. 예. 그 컨셉이 매우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가지고 이 힘의 평형 방정식 가지고 모든 반력이 그냥 구해져요. 먼저.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스트레스 구하고 스트레스 이 위에 순차적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놈하고 이거하고를 동시에 세 개를 같이 구해야 문제가 풀리는 즉 반력이 구해지고 변형이 구해지는 문제를 뭐라고 불러요? statically indeterminate다라고 그랬죠. 예, 그 컨셉은 처음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각각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멘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왼쪽 빔에서 돌아가는 세타는 뭐 여기가 모멘트의 L1의 EI 그래서 돌아가는 각도 이 돌아가는 각도는 사실 이면에 대해서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선 나왔지만은 이만큼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세타2 지금 모멘트의 L2의 E2, I2 해서 돌아가는 각도도 이거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세타2, 이만큼이 지금 세타1이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세타 제로라고 합시다. 요 세타 제로 구하고자 하는 그 세타 제로는 얼마가 될까요?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겠죠. 제로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세타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겠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이면이 여기에 지금 얹혀지는 거니까, 네? 이면이 여기 얹혀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변형이 더 되는 거니까 이 각도는 자기가 돌아간 세타 2에다가 세타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모멘트는 다 똑같고 L1, L2 그 다음에 세타 E1, E2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어요. 어렵지 않죠. 지금 토션이랑 모크테어 비교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토션과 매우 유사하죠. 네? 토션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 밴딩 하면서 토션과 발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챕터를 끝나면서 중간고사 끝난 걸 자꾸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빔을 배움에 있어서 토션과 발을 같이 연결하면은 지금의 빔의 이론이 더 이해가 쉽다는 걸 내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빔 이론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료역학 2에 배워야 될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서로 일관성이 있구나, 역학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걸 내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eam in parallel이라고 했는데 사실 형태가 parallel은 아닌데, parallel은 아닌데 그 반응적인 관점에서 패러렐 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걸 그때 패러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모멘트 그다음에 중앙에 모멘트가 가해졌어요. 자, 중앙에 딱 모멘트가 가해졌는데 이 모멘트가 왼쪽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얼만큼 해서 이 모멘트가 좀 분산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 분산되는 것이 결국 이제 M1하고 M2고 일단은 여기에 지금 미지수가 M1하고 M2가 있어요. M1하고 M2. 그래서 평형 방정식 바로 이게 이제 평형 방정식입니다. 평형 방정식 맞죠? 왜냐하면은 M이 이 전체 구조물에 내가 가해지는 플러스 모멘트를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부호가 그 자, 이게 지금 플러스고요. 이게 지금 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걸 겁니다. 보호를 잡는 거. 자, 이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설정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반력이 어떻게 잡힌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수식이 이렇게 써져서는 안 돼요. 모멘트, 자, 총 모멘트의 합은 하고선 모멘트는 이게 지금 플러스로 가해지고 있죠. 맞죠?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왼쪽 거는 지금 어떻게 가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1이죠. 오른쪽 M2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지금 내가 설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M2 플러스 M2 플러스 M2 이렇게 지금 이퀄리브리움을 놔야 돼요. 왜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M1하고 M2를 우리가 방향을 몰라요. 뭐 잘 따져보면 알겠지만 일단 모른다 치고 우리가 부호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모르면 그냥 둘 다 플러스로. 그렇죠. 예. 그게 어떨 때는 제일 일관성이 있어요. 좀 문제가 복잡하면은 부호를 위에 거 같은 거는 이거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건 아예 그냥 속 편하게 전부 다 그냥 플러스로 놓고 해도 돼요. 예. 뭐 그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쪽에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식에 써지겠죠? 맞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뭐예요? 평형 방정식입니다. 평형 방정식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이때 일부러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자 합니다. 이때 여기가 이게 M2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가 M 아니니까 이쪽을 잘랐을 때 여기가 M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M2라고 놨으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 여기에 M2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M2가 가해지겠죠. 맞죠? 네. 그래서 M1과 M2가 지금 이렇게 각각 지금 가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 M1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M1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 M1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는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맞죠?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고요. 요것이 이제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이 이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친다 치면 이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요렇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아래로 가해지는 걸로 했다면은 지금 이 돌아가는 각도가 어쨌든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에서 이쪽인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각도가 이게 지금 세타 2로 돼 있어요. 자, 지금 세타 1과 세타 2를 살펴보십시오. 얘네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때야 돼요? 세타 1과 세타 2는 뭐 방향이 이렇게 같이 다 돌아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타 1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타 2는 힘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라 네? 또 낭패네. 내가 또 왜 반응을 안 하냐. 네. 오늘 좀 PC를 좀 바꿔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위에처럼 얘기하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이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은 각도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결론은 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세타 1과 세타 2가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다면은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거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같다면은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같이. 그래서 그때는 뭐 세타 1하고 세타 2가 이제 같다고 되는 건데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변형의 각도가 달라지게끔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모멘트가 걸리면 모멘트 2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 관계식이 당연히 맞죠. 그리고 세타만도 이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그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니까 요수식하고요. 요수식하고 요 세타1하고 세타2를 이제 같이 이제 풀면은 결국에는 요 내가 가해진 모멘트
내가 가해진 모멘트와 세타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반력값으로 그러니까 하중을 반력의 방향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물성치의 관계식, 그 다음에 이 그 변형의 관계식, 바로 그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변형의 디포메이션 컨디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움 어떻게 되겠느냐,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은 결론은 같게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하면은요, 모멘트 이퀄 위에 거에서는 모멘트 이퀄 항상 그 변형 모멘트 이퀄 변형해서 요게 지금 얼마로 뭐로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그 L1 분의 2 1에다가 L1에 1A 이렇게 되고 플러스 L2에 E2, I2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퀘이션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시리즈로 될 때고 요거는 지금 평형될 때는 그 세타가 오른쪽에서 있습니다만 세타가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스티프니스가 더해지는 꼴이고 이거는 역수가 된다는 역수로 해서 더해진다는 것이 우리 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F 이퀄 그 1에 1 over K1 플러스 1 over K2 해서 X 이렇게 표시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힘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힘이 가해졌을 때, 즉 밑의 경우는 오른쪽과 왼쪽에 스티프니스가 두 개가 동시에 이 힘을 같이 잡아주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저항력이 커지는 경우고, 위에는 오히려 그 변형이 그러니까 힘이 각각에 가해지기 때문에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토션에서 배웠던 거와 상당히 좀 유사한 내용이고요. 음. 한 가지 응용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빔이 있어요. 이렇게 빔이 있습니다. 빔이 이렇게 있고, 예? 빔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역자로 이렇게 이게 3차원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90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토션을 가했어요. 이런 경우 이게 여기서 돌아가는 각도 세타가 얼만큼 돌아갈까 그런 문제. 많이 보지는 못하는 문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 빔과 토션을 합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해되죠? 기억자의 형태의 구조물이에요. 뭐 빔 구조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샤프트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기억자인데 한쪽이 고정돼 있고요. 또한 끝단에 마치 토션처럼 가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돌아가는 각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각도가 얼마나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퀴즈를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까 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만큼 돌아갈까요? 맞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뭐 GIP 그다음에 이것에 뭐 EI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물성치와 그 빔의 단면에 밴딩이든 토션 스티프니스 이런 건 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 이거 혹시 누구 나와서 풀 수 있는 사람? 기억자 형태니까 당연히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로 나눌 때 각각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나? 우리가 항상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혹은 뭐 어떻게 지지돼 있다면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반력을 구해야 되죠. 네, 반력을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평형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조금 처음 본 문제긴 하지만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혹시 설명이라든가 혹은 나와서 풀고자 하거나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세요? 지지부에서는 어떤 힘이, 어떤 반력이 생길까요? 제일 먼저 지지부에. 당연히 기업자 빔의 그 끝단에 T가 가해졌으니까 고정부에서는 T와 평형이 될 수 있는 T와 반대 방향의 그 모멘트가 발생이 되겠죠. 사실은 이 토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토션이나 빔의 밴딩이나 사실 다 같은 모멘트죠. 네? 다 같은 모멘트입니다. 근데 그 모멘트가 이 축 구조물로 평행 그걸로 트위스팅 돼서 가해지면 우리가 토션이라고 부르고 그 모멘트가 빔을 휘게 만들면 우리가 밴딩 모멘트라고 불렀던 거지. 그 힘 자체는 사실 뭐 토션이냐 밴딩이냐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단지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구조물에 어떻게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자, 내 생각에 분명히 풀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누가 풀 수 있어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하면은 내가 상당히 좀 반가울 텐데 돌아가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학생 뭐 어떻게 얘기해 봐요. 기억자의 확정 부분이 T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큼 타워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타워가 T분의 GRP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모멘트가 같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전체 돌아가는 각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꺾인 점에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느냐. 아까 옆에 뭐 이거랑 뭐 비슷해요. 단지 이제 그 힘이 방향이 한쪽에서는 고정돼 있는 쪽에서는
이 토크가 어떤 형태로 가해져요? 예? 어떤 형태로 가해질까? 빔 형태로 가해지죠? 밴딩 모멘트 형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A 구조물이라고 하고, 옵스. 지금 학생은 여기서 얘기한 거고요. 맞는 얘기예요. 어, 내가 요거를 A 구조물이라고, 야, 이거 왜 그러냐. 요거를 그 이쪽 구조물을 B 구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왜 자꾸 튀어나오죠? A는 어떤 형태의 변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B는 어떤 형태의 변형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부분 디지타이즈로 했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보세요. 같이 저기 할 테니까. 예, 오케이. 엔딩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 어떤? A 구조물에서 네, 엔딩으로 인해서 각도가 이렇게 변할 것인데 오케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결된 축은 이게 올라간 만큼 이렇게 원이 돌아갈 거고 오케이, 포션을 따로 보면 포션으로 인해서 이게 이 오케이. 대로가 있을 건데 이걸 그냥 더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확한 얘기고요. 이게 이런 형태를 이제 처음 봐서 그렇지만은 다시 지금 학생이 얘기한 거를 보면은 앞에서 일단은 이쪽 그 구조물이 이가 t가 이만큼이 가해졌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여기서 이러한 반대 방향의 그 요거와 반대 방향의 그 어, 간력이 생기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요 A 구조물만 본다면은요. A 구조물만 본다면은 이게 어,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휘게 하는 이게 발생이 되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휘게 되고 그래서 요 돌아가는 각도가 얼마? 이걸 우리가 밴딩에서 배웠죠. 네? 바로 뭐예요? 돌아가는 각도가 요 놈을 세타 왜 갑자기 이러냐? 돌아가는 각도가 이게 t니까 t에다가 이게 l이니까 tl에다가 ei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돌아가는 각도고 거기에서 토션 B 구조물의 토션이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각도는 또 우리가 토션에서 T의 L의 이때는 GIP라고 배웠죠. 그래서 기준점이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기준점이 세타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각도는 같죠. 그래서 두 개의 각도가 더해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고 정확한 얘기예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다른 랩탑에 그 어,
들고 다니는 랩탑이 있었는데 그때 이 펜을 여기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유 잊어버렸구나. 이게 급하게 구입하려도 15만 원이더라고. 주문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 안 좋아서 내가 그 랩탑을 새로 구입을 한 거였거든요. 역시나 아직도 안 좋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여기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15만 원 안 사기를 잘했다.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연결하고 뭐 하는 게 좀 그래서 어, 자 어쨌든 요 문제가 매우 여러분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게 구태연애가 좀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 돌아가는 각도 여기가 세타 1이고 세타 2면은 여기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다. 이 토션 세타 2는 이제 t 나누기 l에다가 뭐 L1, L2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L1이면은 여기는 L2고 그 다음에 여기는 GIP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또 뭐 이제 이번 학기에는 아니고 다음 학기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학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토션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수직 방향 힘이 가해졌어요. 그러면은 B 구조물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밴딩이겠죠. 근데 A 구조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L만큼 트위스팅을 받게 되죠. 또 뭐를 받아요? A 구조물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또 그것도 밴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물이 여러 개로 이제 방향에 따라서 가해지고 끝단에서 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상황에 따라서 평형 방정식에 따라서 뭐 힘, 밴딩 모멘트, 토션 이렇게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 이걸 아까 처음 예를 들어서 10분 전으로 돌아갑시다. 이 문제를 처음 접했어요, 여러분들이. 생소해요. 못 보던 문제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고 푸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원칙대로만 가면 돼요. 첫째, 평형방정식. 맞죠? 평형방정식. 그리고 평형방정식에 그 다음에 각 구조물의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밴딩일 때는 모멘트와 세타가 어떻게 돼? 배웠잖아요. 여기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EI로 나온다는 거, 토션일 때는 GIP로 나온다는 그런 원칙대로. 그 다음에 제일 사실은 중요했던 게 여기서 요 커넥션에서 돌아가는 각도와 빔이 돌아가는 각도와 트위스팅에 돌아가는 각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T2가 세타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평형 방정식, 변형의 조건, 그 다음에 각각의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평형의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에 접했을 때 좀 막막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배터리가 다 돼서 이게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예, T와 여기서 반력 T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 T1과 여기가 T1이라고 한다면 T2라고 한다면은 평형 방정식에서 이것이 이쪽을 해서 T2 이꼴 T1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형 방정식이죠. 그렇게 절차대로 가면 돼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미지수니까 나 이거 모르니까 T2라고 놀래라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역학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막막해 할 그 순간에 거쳐야 될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미지의 반력을 놓고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을 놔요. 그래서 T1 equal T2라고 놓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디포메이션 컨디션이 뭐냐면은 얘가 돌아가는 놈의 이 각도와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는 요거하고 이게 세타1, 세타1이라면 같아야 되겠죠, 서로. 붙었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디포메이션이 컨디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과연 그러니까 내가 세타2라고 할게요. 세타1과, 아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세타1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같고, 그 다음에 T2와, 보가 좀 안 좋은데, 스티프니스는 뭐냐? 이 밴딩에서의 스티프니스는 뭐예요? 네? 뭐 세타 1 이퀄 이 지금 여기서는 T2지만 T2에다가 L에다가 어때요? EI였죠. 그게 바로 이 밴딩 그러니까 구조물에서는 스티프니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힘과 변형을 연결시켜주는 특성이 바로 스티프니스죠. 그러니까 맨 위에는 전부 다 힘이에요. 밑에는 변형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부 T 얘기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변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힘과 변형을 짝져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스티프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계속 강조하지만은 스프링에서 힘이 있고 변형이 있어요. F가 있고 X가 있을 때 얘가 해주는 거는 F 이퀄 KX, F하고 X하고 연결시켜주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있고 또 밑에 연놈이 이제 세타 이것이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세타1에 세타1이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 힘이 저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세타2가 돌아가니까 세타2는 T1에다가 L에다가 GIP만큼 돌아가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10분 전에 좀 막막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거를 처음에 익숙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막막한 게 당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역학에서의 원칙, 힘, 변형, 힘의 변형의 스티프니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도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막막해서 또 못 풀죠. 예. 그럴 때 역시 또 지금 얘기했던 원칙을 고수하세요. 원칙을.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는 아마 이제 어렵지 않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라는 거는 또 응용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3회 이거를 이렇게 가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어,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질까요? 대충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반력 구하고 그다음에 A, B, C 세 개의 구조물이 토션을 받고 얘는 밴딩을 받겠네. 얘는 토션을 받으면은 각각 조인트에서 서로 변형이 연결돼야 되니까 끝단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고 과정을 절차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답을 알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 아주 많은 문제를 다 풀어보지 않고서는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요. 어, 실제는 얘기한 것처럼 그 원칙을 그대로 하나씩 그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혹시 그 이 빔, 이 챕터에서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강의만 해가지고 좀 서로의 대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그래도 가져보려고 하는데 빔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빔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그 과정은 이제 변형, 그러니까 수직 방향 하중 이거를 이제 배우면서 확실하게 나오는데 어, 우리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빔에서는 어떤 모멘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 우리 이제 이해했죠.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요, 응력이 끝단과 아랫단에는 이 힘이 가해지고 중간에는 이렇게 리니하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힘이 이 힘이 엄청 크다. 얼마나 크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냐? 마우스가 안 되고 딜리트. 이게 왜 키보드가 왜 점프 안 먹냐? 아, 키보드 없이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어, 어떤 문제냐면은 자, 빔에서 왜 그렇게 빔이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그 W라고 할게요. 이 W가 그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어, 좀 사람으로 합시다. 그래야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응? 무게가 W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물체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W로 매달려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하중을 구조물에 평행돼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구조물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구조물이에요. 똑같은 구조물인데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W에. 직감적으로 오른쪽의 구조물은 매우 파손이 쉽다라는 것을 직감하겠죠. 예? 예? 위험하다. 부러질 것 같다. 왼쪽은 아 그런 느낌은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빔이고요. 왼쪽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그 단면적이 어? 단면적 우리가 단면적을 이게 단면해서 B 곱하기 그냥 HH라고 합시다. HH 여기가 H와 H의 단면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이게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가 2고요. 이것도 영스 모듈러스가 2예요. 똑같은 구조물이에요. 단면도.
자, 그랬을 때 왼쪽이 받는 구조물의 응력은 얼마일까? 응력은 시그마가 당연히 얼마예요? 뭐 작용 반작용 뭐 절차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반력이 있어야 되고 이 반력이 W와 똑같아야 되고요. 평형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얼마예요? 힘 W 나누기 뭐 단면적 A. A는 뭐예요? H 곱하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W 가했을 때 여기에서 이게 W니까 여기에 반력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평형이 되려면 W 맞죠? 근데 이 W만 있으면은 평형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냐? 이 W와 이 W가 뭐를 만들어내요? 회전을 만들어내니까 반대의 모멘트가 존재를 하게 되죠. 맞죠? 요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힘의 평형 봤을 때 무난하게 이 모멘트가 구해져. 그래서 모멘트가 얼마일까요? W 곱하기 L일 겁니다. 맞죠? 바로 이 모멘트 W 곱하기 L이 요 구조물에 소위 아까 얘기하는 요렇게 요 국부만 보도록 합시다. 예? 국부만 해서 여기 모멘트가 가해지는 게 이퀄 WL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시그마가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이쪽에 아까 그림 나왔지만 이렇게 얻어지겠죠. 사실은 어, 이게 반대로 되는 게 더 좋겠어요. 반대로 여기서 힘이 딱 가해졌으니까 여기 인장이 확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겠죠. 모멘트가. 자, 그랬을 때 맨 윗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어차피 구조물을 파손시키는 거는 가장 최고의 최대 크기의 응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응력이 얼마일까? 그 응력이 모멘트 나누기 뭐요? I 곱하기 Y. 이게 머릿속에 딱 갑자기 안 떠오르죠? 예?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힘 나누기 면적이에요. 항상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도 모멘트가 힘이고 단면의 특성이 I,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 다음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니까 I, Y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응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이가 얼마예요? 그게 Y죠. 자, 이쪽 요거를 이제 그 비미요라고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 B에서의 응력은 바로 모멘트가 얼마? W 곱하기 L이에요. 맞죠? I가 얼마일까? I가 단면이 HH라 그랬죠. 그럼 I가 얼마예요? 12분의 BH 3승이니까 12분의 H 3승이네요. 맞죠? 12분의 H 3승. 맞죠? 그 다음에 12분의 BH 3승. 그렇지. 4승이죠. 이게 지금 HH가 똑같으니까 4승이고 그 다음에 Y가 얼마예요? 이 Y가 두께의 반이니까 2분의 H죠. 맞아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일까? 6 되고 W 되고 L 되고 그 다음에 H 3승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맞죠? 요거 아까 요거에서요. 이 W가 A가 뭐였어요? H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요 X하고 시그마 이 B과 시그마 X의 B를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WW는 없어지고요. 6배에 6배가 중요한 게 H제곱에 H제곱이 없어지면서 L 나누기 H가 되죠. L 나누기 H예요. L 나누기 H. L 나누기 H가 뭘까? 빔이니까 이 길이와 이 단면이라는 거는 단면 H는 매우 작고 L은 보통 매우 길죠. 예? 그래서 그 길이 B만큼 더 밴딩에서는 응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L이 뭐 1대 10이다 그러면은 1대 10 이게 이제 10이 돼서 60배 더 큰 응력이 발생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이 두 개의 비교가 이 빔에서의가 왜 중요한지를 뜻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역도 선수 있죠. 역도 선수. 역도가 있습니다. 역도를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해서 딱 들죠. 그러면 이 역도가 보통 100km, 뭐 200km 되죠. 200km 되는 것이 왜 이게 들어도 우리 척추가 잘 받쳐지냐면은 축방향으로 그대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역도를 저 바깥에다 놓고 우리가 이거를 허리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되죠. 허리에 걸리는 응력이 한 60,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 척추 요만한 거에 길이가 이만큼 되면은 그것도 역시 10배, 한 60배 정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 때는 항상 거리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역도 들듯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척추는 엄청나게 튼튼해서 축방향을 엄청 잘 받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둬서 밴딩 모멘트를 이렇게 들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척추에 척추 디스크가 오고 그래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체를 봄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목도요, 아니, 머리도요, 되게 무거워요. 예? 한 15kg 이상 됩니다. 뭐 20kg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요, 요 목에서 걸리는 게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가 항상 이렇게 축방향으로 이렇게 서서 보행할 때나 그 다음에 앉아서 핸드폰 볼 때도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죠? 목이. 어떨 때는 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손가락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사람 있어요? 그거는 목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팔로 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자꾸 저리니까 여기가 이상한 줄 알고 계속 주물르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신경이 꽉꽉 눌려서 그래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면은 허리 디스크에서 오는 것보다도 다리가 자꾸 저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왜 저릴까라고 하는데 벌써 그거는 허리에서 척추의 신경 다발이 다리로 내려가서 다리 눌려지는 신경의 말단에서 자꾸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몸도 구조물이고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거를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몇 가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